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오늘자 사이다 분석 민주진영의 큰 화제입니다.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 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잖아요. 네.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네.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러나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 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의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인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하는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은 이대로 간다면 좌초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물론 젠프께서 국민 피해를 말씀하시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신 것은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질적 이유는 알아야 합니다. 차후 공소청 분리 이후 검찰의 태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김건희 특검이 한 짓 이상으로 난리를 칠 것이며 그 부분으로 언론들과 합작해 정부를 거의 마비 상태로 이끌어 지지율 폭락을 유도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두려워 검찰을 살살 구워서 삶으려면 도리어 우리가 당합니다. 검찰은 늑대입니다. 인간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늑대가 잘해주면 우리 집 지키는 충견이 되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주고 목줄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늑대는 주인이 약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이건 늑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야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민주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이니까, 나는 선의가 있으니까 검찰을 정의롭게 지휘할 수 있다. 이 인치의 환상에 빠져서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쥔 조직은 본능적으로 자기 증식을 꾀합니다. 민주적 통제,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뿐입니다. 80년 묵은 독재의 DNA는 설득이나 인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해체와 재조립만이 답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실용의 길, 다른 하나는 피를 보더라도 완전히 도려내는 개혁의 길.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늑대와 손을 잡으면 권력의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그 늑대는 반드시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목은 이미 늑대의 아가리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참모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영원히 서초동 법비들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내란까지 획책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변호사의 논리가 아니라 혁명가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수술칼을 들었으면 환부를 도려내야지. 아프니까 살살 하자며 반창고만 붙여서는 암덩어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암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